울썸하지. 당연히 좋고 그만큼 유명한 건 맞아요. 하지만 20대 분이 와서 내가 써마지를 한다. 그러면 과연 그 금액만큼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피부삼촌 이원장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네요. 피부삼촌을 제가 이제 채널을 운영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진료를 볼 때 저한테 궁금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그러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는 생각들, 그리고 미용 시술들, 그리고 미용에 대한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요즘은 워낙 미용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상담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거를 좀 추천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용 시술은 사실 엄청 다양하고 새로운 장비들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변화가 되게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본인이 가장 효율적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술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않으면 고객들도 실망을 하고, 제 입장에서도 이게 아무리 유명한 장비고 유명하고 한 약물이지만 이게 본인한테는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주고 저렴하지만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를 추천해 주는 게 전문가로서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했을 때 이런 특징에서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고객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있고 원장님이 보이는 그 고객의 얼굴에서 보이는 그런 필요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괴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항상 좀 자세히 보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짓는 표정, 그리고 말을 할 때 생기는 얼굴의 변화, 그리고 처짐 정도, 꺼짐 이런 것들을 좀 다 계속 유심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하거든요.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이거 시술을 좀 하러 왔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관점을 두는 거는 왜 그 시술을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니즈를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시술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시술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 시술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경험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이거는 그 다음 순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수도 있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시술은 어떠한 특장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비교를 좀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모두 고객들을 제가 원장이 직접 진료를 먼저 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상담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진료와 상담을 구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술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본인이 전에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봤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전에 이 시술을 했을 때 엄청 전반적인 만족도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이 시술을 하면은 엄청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만, 전에 이 시술을 했을 때 좋았다고 지금 하는 고민이 같은 시술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원인들을 가장 해결을 잘 해줄 수 있는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데, 이전에 좋은 경험이 있었던 시술, 어떤 장비를 계속해서 의존해서 반복을 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필러 같은 경우, 볼륨을 넣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면서도 간단하고 드라마틱해요. 여러 가지 좀 얼굴적인 부분에 불만족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필러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탄력도라든지 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필러가 아니라 그거에 맞는 어떤 장비나 시술들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과한 시술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세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거는 이제 피부 자체의 볼륨이 꺼지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각 층에서의 노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복합적인 사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뼈 구조부터 변해요. 뼈의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각도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각도가 넓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되게 평평한 이렇게 턱뼈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 위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도 늘어지고 근육도 약화되고, 골격적인 피하지방층 아니면 깊은 골격을 형성하는 지방층들 또한 볼륨이 떨어지고 잡아주는 구조가 약해지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처짐이 가속화가 돼요. 어떤 층의 문제가 원인인지를 파악하고 그 층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술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원인인 층이 아닌 다른 부위의 층에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만족도보다는 부작용들만 더 커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층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에 맞는 시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막 유행하는 시술들도 많잖아요. 막 귀필러나 왕홍 필러 해서 생전 처음 보는 부위에 필러 시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유행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행이라는 거는 과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를 세워서 더 많이 보이게 하는 것들이 요새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 얼굴형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약간 좀 원숭이 같다거나 얼굴에 너무 귀가 부각된다거나 조화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든지 과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득보다는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설명을 하고 시술을 좀 지향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고객분들이 이렇게 상담하고 시술 받고 나가서는 원장님한테 어떤 말을 하고 나갈 때 가장 뿌듯하세요? 되게 좋고 좋아졌는데 좀 아쉬워요 라고 하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뭔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적절하다는 한 가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밥을 먹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배가 너무 부르면 오히려 이제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시술도 내가 일정 이상의 만족도 이상을 얻으려고 하면 그만큼의 부작용이 더 커질 확률이 높고 과하게 어떠한 시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아쉽지만 만족도는 있는 그 정도의 상태를 저는 제일 좋아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한 70% 80% 정도의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시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가장 선호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고객님들한테도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다, 여기서 또 욕심내는 것보다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돈을 좀 많이 쓰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는 있나요? 울썸하지? 당연히 좋고,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만족도와 일정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한 건 맞아요. 하지만 20대 분이 와서 내가 써마지를 한다, 그러면 과연 그 금액만큼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대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젊은 나이일수록 필요한 부분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같은 장비라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싸도 본인한테 이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라고 하면 그걸 하는 게 맞고, 그거를 이제 추천해주는 게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자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원장님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준은 뭐예요? 진료를 보실 때? 여러 가지 시술들을 다 같이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같이 했을 때 안전한지, 부작용을 더 야기하지 않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만약에 같이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간격을 둬야 되는 거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 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간격을 둘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진짜 내가 제주도에서 오거나 굉장히 먼 곳에서 와서 오기가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은 적절한 주기를 두고 와서 경과를 본 다음에 시술을 권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본인의 만족도를 확인한다 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럼 이제 다음 스텝으로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거를 봐야 하는 시술들이 있거든요. 한 번에 하지 말고 이거를 먼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와서 만약 본인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추가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다른 시술들 아니면 다른 레이저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것을 저는 좀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술을 고민할 때 최소한 이것 하나만 꼭 생각해봐라,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본인이 만약에 진짜 중요한 행사가 있고 아니면 직업적으로 어떠한 이제 얼굴의 컨디션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즉각적인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시술들을 하는 것이 맞지만, 내가 어떤 직업적인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관리가 되는 형태의 시술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모든 베이스들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형태의 시술들 그리고 관리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진료 철학을 그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안전하고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연말을 맞아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진료를 하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시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술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용 시술에 대한 가치관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할 거고요. 좋았으면은 또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